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3개월 동안 고양시 제2부시장으로 근무한 이정현입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관계자 및 언론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4일 직위 해제 처분 통보를 받고 저희 거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 지난 1월 9일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또 직위 해제 조치 이후 많은 언론에서 검증되지 않은 보도가 난무하고 있어 오늘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직위 해제 처분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위 해제 처분 사유서에 따르면 처분 사유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시정 운영의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의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장에게 별도 보고나 논의 없이 본인의 판단 및 결정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였고라는 문장이 요거는 그 처분 사유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중요한 업무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진행되는 정책회의, 여기는 시장과 1, 2부 시장, 비서실장, 대외협력관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하고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반복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 제가 어떤 내용을 지적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설사 지난 13개월 동안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다면 정책회의 시 별도 보고를 지시하거나 개선을 요구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까지 그에 대한 지적이나 개선이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행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모든 사안의 최종 결정은 시장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시장의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업무를 제2부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시행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해하실 겁니다. 특히 시장의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업무를 부시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경우 모든 책임을 부시장이 져야 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직위 해제의 사유라는 것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매우 억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관부서에서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 및 결정받은 결제상신건에 대해 거부하거나 회수할 것으로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라는 두 번째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시정생활에 결제상신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관련 시의회 제2요구권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번 직위 해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고양시는 오랫동안 시행정부와 시의회가 소통과 협치를 이루지 못해 대립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본예산 책정 및 의결 심사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본예산 수립 시 시의회 업무 추진비를 90% 삭감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시의회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시의회는 시의회 업무 추진비는 물론 시집행부의 업무 추진비를 모두 삭감해 업추비 0원으로 본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에 정무부 시장인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집행부와 시의회의 협치를 통해 상호 업무 추진비는 살리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연말
국민의힘과 민주당 시의원님들 송년 모임에도 참석했고 몇몇 의원분들과 면담하고 전화로 소통하면서 여야 합의 방안 도출을 당부드렸습니다. 시의원님들 몇 분으로부터는 긍정적인 회신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2023년 12월 29일 오후 5시 반경 도시계획정책관이 시의회 제2요구 결재 서류를 가지고 결재를 받으러 왔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아무 논의 없이 제2요구 서류에 결재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어렵게 여야 합의 도출을 위해 추경 예산안, 원포인트 예산안입니다. 상정까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제2요구를 한다는 건 다시 시의회와 대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결재할 수 없으니 좀 더 논의를 해보자고 결재를 반려했습니다. 결국 2024년 1월 2일 다시 결재 상신 서류를 도시계획정책관이 가져왔고 충분히 설명을 청취한 뒤 서류에 결재를 했으며 시의회 제2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시집행부와 시의회가 예산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제2요구는 또 다른 대립 상황으로 확전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 제2요구권은 집행부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결재 상신의 거부가 있었다면 이것이 첫 번째 사례이고 이번 직위해제 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본해산 수립 및 의결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협치를 통해 소통하고 조율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제2요구를 하고 행정소송을 하면서 대응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2부시장은 정무부시장입니다. 이렇게 시정이 꼬여 있을 때 정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제1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시장님을 불편하게 했다면 제 불찰입니다. 세 번째, 최근 소관부서의 인허가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고양시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점, 이게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이건 제가 이해하기에 최근 신천지교의 용도 변경 건으로 이해됩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인허가 사안은 건축정책과장의 정결 사안입니다. 당시 건축허가 보고 후 보고를 받았으나 건축허가 후 보고를 받았으나 신천지교회라는 것은 전혀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건축정책과에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허가 신청 시 신천지 관련 사안이라는 것을 건축과장이 저에게 보고를 했고 저도 그때 보고를 받고 인지를 했습니다. 즉각 건축허가 심의 절차를 중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민원 제기, 잘 아시다시피 최근 민원 제기 이후 현재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수행 중입니다. 설사 제2부시장에게 감독소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취소 처분 방침을 제2부시장 정결로 결재를 했고 현재 취소 처분 절차를 적극적으로 수행 중입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는 수많은 안건이 처리됩니다. 시장 부시장이 보고는 받지만 모든 안건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못을 인지했을 때 적극적으로 처분 조치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휘협의 처분의 사유가 되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이상 지휘해제 처분 사유 세 가지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받기 전에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사표 제출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잠깐 코멘트를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시장의 사표 제출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사표 제출 요구 자체에 반발을 한 게 아니라 사표 제출 종용 및 처리 방식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시장이 정무부 시장의 업무 능력에 불만이 있으면 충분히 사표를 지시하거나 종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표 제출을 요구할 때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나 예의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또한 시장과 부시장 사이에 정무적 논의를 통해 협의할 문제이지 미국 출장 중 인사 과정을 통해 지시를 하고 사표를 종료하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직위 해제하겠다는 식의 통보 방식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반발한 내용은 사표 자체를 거부한 것보다는 사표 제출 및 종용 방식이 저로서는 조금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예, 이상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렸고요. 질의응답을 받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퇴하면서 저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으로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인허가 문제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건축가 정도면 어떤 종교 시설인데 신천지라는 걸 전혀 몰랐을까요? 예, 제가 저는 당연히 잘 몰랐고요. 제가 나중에 보고받았지만 이게 2018년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 차례 아마 우리 건축정책 과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본인도 전혀 몰랐고 담당 팀장도 뭐 출산휴가하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에도 잘 이렇게 공교롭게 몰랐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건축 심의 대상이 안 되도록 잘랐어요. 아마 용도 변경 신청을 들어왔고 그래서 아마 건축 과정이 전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건축 심의가 안 되는 정도의 규모로 5,000스퀘어미터 이하니까 건축 심의를 안 받게 들어오고 한 2달 있다가 대수선을 또 들어왔어요. 그때 아마 우리 건축 과정이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보도자료하고 전부 가져와서 이게 알고 보니까 2달 전에 심의 나간 게 그 신천지 건이다 라고 했을 제가 즉시 스톱을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 대수선은 전부 건축 인허가 과정을 스톱시키라 제가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자리에 벗어난 뒤에 우리 시장님하고 별도로 이렇게 미팅한 적이 있나요? 오늘 점심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님은 하는 거 알고? 예, 당연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 네, 신문고 뉴스의 김승호 기자입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사퇴를 결과적으로 강요당했기 때문에 또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만두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네.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23년 동안 내가 교수 생활만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내가 사표를 종용받아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제 시장님이 이제 사표를 이제 종용을 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누구나 아마 그렇겠죠. 누구나 사표를 갑자기 사표 내라 그러면 당황이 되죠. 그 과정에 이제 또 시장님은 아무래도 해외 출장 중이셨고 이제 담당 우리 대외협력관도 와서 얘기를 하시고 건축과장도 이제 내일 아침에 만약에 사표를 오늘 안 내면 내일 아침에 바로 인사위원회를 연다 그러길래 이제 이게 절차에 맞냐? 응? 이걸 그러고 정무부시장인데 마음에 안 들면 시장님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그만 좀 두고 지금 시정도 조금 이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이게 좀 바꾸고 싶으니까 그만두라라고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지 이거를 저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니까 저도 순간 좀 당황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은 근데 뭐 담당 과장이 무슨 제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 법적 대응이나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있었던 걸로 알고 제가 있는데요. 담당 과장한테 이제 화를 내면 이제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니까 뭐 직위 해제하면 3개월 동안 인재개발에 가 계시고 그동안 경기도에 소청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럼 나도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할게. 그러면 당연히 나오죠 이제.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일시적으로 저 대응이고 제가 이제 지난 한 일주일 곰곰이 생각을 했어.
이게 이제 우리 시의 뭐 시장부 시장이 그렇게까지 법적으로 대응해가면서까지 이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 제가 이거는 좀 또 주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사표를 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하고 화해가 되신 거네요? 예, 오늘 점심도 같이 하고.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연말에 왜 이거를 제2 요구권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반대를 하고 제가 그때는 결제 사인 안 한 건 사실이거든요. 시장님이 하라고 한 거를.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 좀 시정을 조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니까 시장님 잘 모르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2 서류를 사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이렇게 화해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하실 때도 그냥 뭐 발표 내용만 참고하라는 식으로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복도에 입장문을 내신 게 사실은 이 직위해제 내려진 이 요구 이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다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직위해제 사유가 맞지 않다라고 이제 반박하시는 내용인데 다 오해가 풀리고 해결됐다라고 하시면 굳이 이거를 낼 필요가 없으실 텐데 이거를 낸 이유는 그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앞에 말씀이랑 좀 맞지 않나요? 예, 그렇게 흑백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우선은 그럼 시장님하고 뭐 이거 가지고 계속 제가 싸워야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화해라는 것도 여러 화해가 있으니까 이제 이제 일을 마무리하는데 제가 이제 화해의 의미가 뭐 여러 가지 화해가 있겠죠. 저는 시장님하고 제가 뭐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 같이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이제 제가 직위해제 언론 보도에 나가고 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기자분들이. 그걸 제가 이제 대응을 해서 개별적으로 뭐 고주할 미주할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괜히 확대 재생산만 되고 제가 한 번도 언론하고 얘기도 안 했는데도 최근 언론에 보면 뭐 마치 일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자꾸 또 뭐 때문에 뭐 했다더라 뭐 때문에 해제했다더라 자꾸 이렇게 확대 재생산이 되니까 제가 이제 사퇴를 하면서 있는 그대로 제가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 자체가 저로서는 뭐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뭐 정부 시장이 얼마든지 저는 시장님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직위해제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최종 인사권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보다 따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로서는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